성질 더러운 노 회장의 목소리가 조용한 해변가를 가르며 퍼졌습니다. 거지 같은 애 좀 치워요. 그 순간 작고 여린 목소리가 따라옵니다. 할머니 그 팔찌. 우리 엄마 거랑 똑같네요. 갑자기 할머니에게 말을 건 아이. 옆에 있던 노 회장은 고개를 돌려 아이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지 같은 애는 왜 아는 척한 거야? 아이를 심하게 무시하는 노 회장 그땐 몰랐습니다. 이 거지라 불린 아이로 인해 정작 본인이 거지가 될 운명이랄란 걸. 이야기 본격 시작 전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 전 해운대 해변.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해운대 해변에는 늦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백사장 한 구석에서 11살 소녀 지아가 형형색색의 천을 깔아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작은 상자들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고 상자마다 은색 반지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반지 사세요. 직접 만든 반지예요. 지아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어딘가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심히 스쳐 지나갔죠. 어떤 이는 잠깐 멈춰서서 반지를 구경하다가도 고개를 저으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얘야, 너 혼자 여기 있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중년 여성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말고 이모예요. 많이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해요. 지아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성숙한 빛이 서려 있었죠. 그때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어오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명은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70대 중반의 노신사였습니다. 두 사람의 걸음걸이에서는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죠. 회장님, 바닷바람이 제법 차네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노신사가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장 회장님. 조금 더 걸을게요. 요즘 사무실에만 있다 보니. 차은정이라 불리는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죠. 두 사람이 지아 앞을 지나가려 할 때 장 회장의 눈에 바닥에 앉아있는 지아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지 같은 애는 치워. 해변 분위기를 망치잖아. 장 회장의 목소리는 거칠고 무자비했습니다. 지아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죠. 차은정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지아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 반지들 모두 얼마인가요? 차은정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전부요? 20개에 10만 원이에요. 지아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차은정은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내 20만 원을 건넸습니다. 거스름돈은 됐어요. 반지는 모두 가져갈게요. 하지만 너무 많이. 괜찮아요. 차은정이 반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햇빛에 반사된 반지의 무늬를 보는 순간 그녀의 숨이 멈췄습니다. 그 무늬는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이건 아주 특별하구나. 차은정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장 회장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정 씨, 괜한 동정심은 동정이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차은정이 반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잠자고 있던 기억들이 천천히 깨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차은정이 반지들을 가방에 넣으려 할 때 지아가 그녀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머니. 지아의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그거 이모 반지랑 똑같아요. 지아가 차은정의 손가락에 낀 반지를 가리켰습니다. 차은정은 깜짝 놀라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죠. 정말로 그녀가 수십 년간 끼고 다닌 반지와 지아가 만든 반지의 무늬가 똑같았습니다. 이모도 이런 반지를 가지고 계신다고. 네,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지아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차은정의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연이 정말 우연일까요? 그 이모를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지금 집에 계세요. 아주머니, 같이 가실래요? 장 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은정 씨, 시간이 괜찮아요. 조금만요. 차은정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지아가 앞장서서 청사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닷가를 따라 조금 걸어가니 작은 주택가가 나타났죠. 그곳에는 오래되었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작은 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지아가 가리킨 집은 소박했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작은 마당에는 화분들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고 빨래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죠. 이모, 손님 오셨어요. 지아가 문을 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이 많이 야윈 상태였지만 얼굴에는 고운 인상이 남아 있었죠. 그녀의 이름은 서지연이었습니다.
지아야, 갑자기 손님이. 지연이 차은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차은정의 고급스러운 차림새와 품격 있는 모습에 당황한 것이죠. 안녕하세요. 지아가 만든 반지를 샀는데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 같아서요. 차은정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지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힘들어 그대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몸이 좀. 아니에요. 편하게 계세요. 차은정이 지연 옆에 앉았습니다. 그때 지연의 손에 낀 반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은정의 숨이 멎었습니다. 지연의 손에 낀 반지. 그것은 자신이 20살 때 직접 만든 반지였습니다. 똑같은 무늬, 똑같은 크기, 심지어 반지 안쪽의 작은 흠집까지 똑같았죠. 그 반지. 차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이거요? 오래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끼고 있던 건데. 지연이 자신의 반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네,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지만 어린 시절부터 계속 끼고 있었어요. 유일하게 남은 거라고 할까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차은정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반지는 분명히 자신이 만든 것이었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건 내가 20살 때 만든 거야. 내 딸에게 주려고. 차은정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지연은 놀란 눈으로 차은정을 바라보았고 지아는 두 어른의 심각한 표정을 번갈아 보았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은정은 천천히 자신의 반지를 빼어 지연의 반지 옆에 놓았습니다. 두 반지는 마치 쌍둥이처럼 똑같았습니다. 내가 내 엄마일지도 몰라. 차은정의 고백은 작은 거실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지연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지아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날 밤 차은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일광신도시의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바라본 바다는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었죠.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몇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죠. 일기를 펼치자 30년 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1992년 2월 공장에서 일한 지 1년이 되었다. 손이 많이 부었지만 견딜만하다. 그런데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일이 있다. 차은정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경남 고성의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20살의 자신을 하루 12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아 옷을 만들던 그 시절을 공장 사장의 아들과 사귀었던 것은 순진한 실수였습니다. 그는 대학생이었고 자신은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여공이었죠. 그가 서울로 올라간 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죠. 1992년 10월 15일 지연이를 낳았다. 정말 예쁘다. 하지만 어떻게 키울지 모르겠다. 공장에서는 미혼모라는 것을 알면 해고당한다. 외할머니께 맡기고 서울로 가야겠다. 돈을 벌어서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차은정은 그날의 아픔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갓난아기를 외할머니께 맡기고 서울로 떠나던 그 마음을, 매일 밤 전화를 걸어 아기 울음소리를 들으며 울던 자신을, 돈을 벌면 바로 데리러 가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서울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죠. 지연이에게 보낼 생활비와 자신의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빠듯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고성에 내려갔을 때 받은 충격적인 소식. 외할머니가 병으로 쓰러지셨다고 했을 때 난 미칠 것 같았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지연이가 없다는 것이었다. 동네 이장이 설명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임시로 보호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연락처를 찾을 수 없어서 고아원으로 보내질 수밖에 없었다고. 그때 내 연락처를 남겼잖아요. 왜 연락하지 않았어요? 연락했는데 번호가 바뀌었더라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장의 말은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행정 처리의 허점과 무관심이 한 아이의 운명을 바꿔버린 것이죠. 고아원에서 입양 보내졌다고 하더라고. 어디로 갔는지는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차은정은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고아원, 입양기관, 구청, 시청.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모든 문이 닫혀 있었죠. 내가 포기한 게 아니라 그 애가 사라졌어. 아무 말도 없이. 세상이 내 애를 숨겨버렸어. 정말로 입양이 된 건지 아니면 팔려간 건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누구도 내 편이 없다. 하늘이 원망스럽다. 차은정은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사업을 시작했고 성공했고 결국 대기업 그룹의 수장이 되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 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년 만에 그 아이를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은정은 비서 김정훈을 불렀습니다. 정훈 씨, 급한 일이 있어요. 입양 기록을 추적해야 해요. 입양 기록이요? 김정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992년부터 1994년 사이에 경남 고성 지역에서 발생한 입양 사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DNA 검사도 준비해 주세요. 김정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차은정의 진지한 표정에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직감했죠.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확인되었습니다. 김정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지연 씨는 회장님의 친딸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아 양은 외손녀가 맞고요. 차은정은 결과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과학이 증명한 혈연 관계.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지연 씨를 서울대병원 해운대분원 VIP 병동으로 옮겨주세요. 최고의 의료진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아 양도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병실을 준비해주세요. 차은정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놓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엄마 역할을 하고 싶었죠. 하지만 장 회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은정 씨,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장 회장이 회장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회사 이미지는 생각 안 하나. 갑자기 딸이니 손녀니 하면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주주들이 뭐라고 하겠어. 저 아이는 제 가족입니다. 차은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가족이라고. 30년간 연락도 안 하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가족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 더군다나 그 여자 병으로 일도 못하는 무직자 아닌가. 장 회장님, 차은정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시잖아요. 결혼도 포기하고 개인적인 행복도 포기하고. 하지만 이번만은 달라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며칠 후 병원에서 지연의 정밀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수술과 치료를 통해 회복 가능한 상태였죠. 차은정은 지연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아, 이제 확실해졌어. 넌 정말 내 딸이야. 지연은 복잡한 표정으로 차은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왜 찾지 않으셨어요? 찾았어. 미친 듯이 찾았어. 하지만 모든 기록이 사라져 있었어. 입양기관에서도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았고 차은정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고통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두 사람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포옹했습니다. 지아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죠. 하지만 바깥 세상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프라임 유통그룹 회장이 갑자기 나타난 딸과 손녀 때문에 사재를 털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주가는 흔들렸고 이사회에서는 차은정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 지연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차은정은 매일 병원을 찾아 지연과 지아와 시간을 보냈죠. 그들만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실에서 세 사람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지아가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죠. 할머니, 이모, 아니, 엄마 이거 봐요. 지아가 스케치북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세 개의 반지 디자인이 그려져 있었죠. 세 분 반지를 만들고 싶어요. 할머니 것, 엄마 것, 그리고 제 것. 정말 예쁘구나. 그런데 뭐라고 새길 거야? 차은정이 물었습니다. 다시 만난 우리요. 우리가 다시 만났으니까요. 지아의 대답에 지연과 차은정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꼭 만들자. 그때 김정훈 비서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급한 서류가 있어서. 무슨 서류인데요? 생전 신탁 관련 서류입니다. 차은정이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녀가 직접 준비한 것이었죠. 지연아, 지아야. 할머니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 차은정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전 재산을 지아 명의로 생전 신탁할 거야. 지아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지연이가 관리하고. 그런 걸 왜요? 저희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지연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이건 내 마음이야. 30년간 못해준 것들에 대한, 그리고 지아의 미래를 위한 거야. 차은정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진정한 할머니이자 엄마가 된 기분이었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 지아는 꼭 공부하고 자신의 재능을 키워야 해.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 네, 할머니. 지아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장 회장이 병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은정 씨, 이제 그만해. 생전 신탁까지 하다니 완전히 미쳤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회사 주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당신이 정신이 나갔다고 해. 이런 거지 같은 애들 때문에. 장 회장님, 차은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 딸과 손녀입니다. 누가 함부로 거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드디어 이 이야기의 처음 장면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차은정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고 지아는 무릎 위에서 반지 스케치를 꼭 쥐고 있었죠. 장 회장과의 갈등 이후 회사 내 분위기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차은정의 해임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는 연일 부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하지만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프라임 유통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검찰 수사 착수, 기자 박예린이 특종을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장 회장이 과거에 조성한 비자금과 계열사 부당거래 의혹이 일거에 터져나온 것이죠. 김정훈 비서실장의 내부 고발로 드러난 이번 사건은 뉴스를 보던 차은정은 놀랐습니다. 김정훈이 내부 고발을 한 것이었죠. 정훈 씨, 왜 이런 일을? 회장님,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장 회장이 회장님을 해임시키려고 주주들을 회유하고 있었어요. 불법적인 방법으로요. 김정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가족을 찾으신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결국 장 회장은 구속되었고 프라임 유통그룹은 해체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차은정은 의외로 담담했죠. 이제 됐어. 회사는 정리하고 우리 가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한편 지아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아가 출품한 주얼리 디자인이 전국 청소년 예술 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은 것이었죠. 지아야, 축하해. 시상식장에서 차은정과 지연이 지아를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예술영재원에서 연락이 왔어. 특별 장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고 해. 지아의 재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지연이 일광신 도시의 새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차은정이 마련한 집은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죠. 엄마, 여기서 우리 세 명이 계속 살 수 있어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차은정이 지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부산 앞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세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지아가 약속했던 반지가 완성되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반지 완성됐어요. 지아가 세 개의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각각의 반지에는 다시 만난 우리라는 문구가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죠. 정말 아름답구나. 차은정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지아야, 넌 정말 대단한 예술가가 될 거야. 지연도 눈물을 글썽이며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세 명 모두 같은 반지를 낄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해운대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서 벤치에 나란히 앉았죠. 지연아, 정말 미안해. 30년 동안. 엄마,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시 만난 게 기적이에요. 지연이 차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각자의 손에는 같은 문구가 새겨진 반지가 빛나고 있었죠. 당신은 날 포기한 게 아니었군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이제 원망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넌 늘 내 딸이었어.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차은정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아야, 넌 우리 가족의 기적이야.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만나지 못했을지도 몰라. 할머니, 엄마 사랑해요. 지아가 두 사람을 꼭 안았습니다. 석양이 바다에 비치면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30년간 흩어져 있던 가족이 마침내 하나가 된 순간이었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아는 예술영재원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고 지연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차은정은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죠. 할머니, 엄마 오늘 바다에 가요. 토요일 아침 지아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해변으로 가자. 세 사람은 손을 잡고 해운대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자리, 지아가 반지를 팔던 그 자리였죠. 그때 생각하면 정말 신기해요. 할머니가 제 반지를 사주지 않았다면 운명이었나 봐.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었어. 차은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다에서는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모래사장에서 뛰어놀고 차은정과 지연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죠. 엄마 행복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너무 행복해.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차은정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젠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지아가 달려와서 외쳤습니다. 그날 밤 차은정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반지처럼 단단한 하루였다. 지연이와 지아와 함께한 하루. 30년 전
20살의 나는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딸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때, 절망 속에서 일만 했던 그 시절들. 하지만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 내가 일으킨 회사도 쌓은 재산도 모든 것이 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나 보다. 이제 나는 진짜 엄마다. 진짜 할머니다. 창밖으로는 부산 앞바다가 고요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는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겠죠. 차은정은 펜을 놓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손목에는 지아가 만든 반지가 빛나고 있었죠. 다시 만난 우리라는 문구처럼 그들은 정말로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살랑이게 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죠. 차은정은 미소를 지으며 창을 닫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들에게는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세 개의 반지로 이어진 세 사람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맞았습니다. 30년간 헤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나 만들어가는 진짜 가족의 이야기 말이죠. 여러분, 오늘 다시 만난 우리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운명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차은정과 지연 그리고 지아처럼 말이죠. 세상에는 아직 만나지 못한 소중한 인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